역시 사실로 믿든 믿지 않든 선생의 자유의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굳이 제 얘기를 믿으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서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이쯤 되면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대강 눈치챘을 텐데, 그러고 보면 선생은 어딘가 둔한 구석이 있네요. 한동안 사내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능청스럽게 먼 산만 바라보았다. 가만히 앉아 이죽거리는 그의 방관에 덕구는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제끼며 비장하게 입을 열기까지는 10초도 채 안 됐지만 덕구에겐 이 모든 순간들이 10년처럼 느껴졌다. 선생과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도 면신 저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뭐 말입니까? 그거는 바로 과연 저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찰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사모님을 살해한 그 괴한 이야기 말입니다. 괴한은 사모님 시신을 잘게 토막냈습니다. 그리고 저 박스 안에 차곡차곡 담아냈죠. 무슨... 자, 이제 짐작되십니까? 유감스럽지만 사모님의 시체는 저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개수작하지 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선생이 얘기할 차례입니다. 당신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아나? 선생의 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내 얘기 시작하지. 니는 그딴 재수없는 이야기를 내한테 한 거로 후회하게 될 기다. 사내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죠. 선생은 절 집안에 들인 것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주구장창 입을 노리던 사내의 턱에 묵직한 무언가가 강타했다. 벼랑한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의자 밑으로 넘어졌다. 덕구의 주먹이 사내의 턱을 강타하면서 살얼음판 같던 정적을 깼다. 사내가 의자 밑에서 다시 찌꺼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새끼가... 덕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씩씩대고 있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사내는 삐뚤어진 안경을 고쳤으며 실성하듯 희죽거렸다. 웃음이 나오지? 이 개자식이... 욕조거리를 내뱉으면서도 불길한 생각이 수면 위로 피어올랐다. 덕구는 불이 나게 거실로 향했다. 단순한 미칭어이가 나불대는 말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 그는 허겁지겁 괴종식의 문을 열어 제꼈다. 혹시라도 만약 녀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쉽게 열리지 않는 시계문을 억지로 잡아당기며 투덜댔다. 여전히 불길한 생각은 그의 머릿속을 떠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있는 힘껏 주먹으로 그것을 내려치자 괴종시계를 덮고 있는 유리가 파편을 튀기며 이리저리 불규칙한 모습으로 깨지기 시작했다. 덕구는 황급히 시계문을 뜯어보았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뭐야 이 개자식이... 내를 가지고 놀아? 이 사이코 새끼 진짜...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계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내는 실성한 듯이 연거푸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선생, 사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덧붙였다. 애시당초 장난삼아 시작한 내기 아니었습니까? 왜 그리 심각하십니까? 제 말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선생님 꼴로 보니 좀 우습네요. 개소리 집어치워라. 선생은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로써 선생은 저와의 내기에서 진 겁니다. 이런 개... 덕구는 과자 부스러기처럼 널브러진 깨어진 유리 조각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부드득 이를 갈며 그것을 사내에게 집어던지며 외쳤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내에게 다가갔다. 아무래도 녀석을 흠씬 두들겨 패주어야 직성이 풀릴 듯한 눈이었다. 바로 그때 불현듯 박스가 놓인 현관에서 왠지 모를 비릿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렴풋이 보이는 박스 틈새로 누군가의 얼굴이 들어왔다. 가만히 서서 실눈으로 박스를 유심히 들여쳐보던 덕구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까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얼굴은 박스 안에서 지그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명이 나오려고 했지만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슴속에 파묻힌 공포가 비명마저 삼켜버린 것이다. 덕구는 박스 안에 담겨있는 그 얼굴과 눈을 마주한 채 멀뚱히 서있기를 일관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에 놀랐는지 공포에 질린 눈동자였다.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뜯어 내용물을 살펴본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머리였다. 목 부위에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로 사정없이 뜯겨져 나간 흔적이 선명했다. 덕구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바닥에 토악질을 하며 사내를 흘겨보던 그 찰나, 그제서야 덕구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사내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다 할 틈도 없이 묵직한 물건이 정수리에 강하게 닿는 기분이 들었다. 퍽하는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건 사내의 불쾌한 웃음소리였다. 약속대로 소중한 걸 가져가겠습니다. 젠장,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뜨뜨한 액체가 머리 위에서 흘러내린다.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다. 정신 차리시지요. 능글맞은 목소리에 덕구는 고개를 들어올렸다. 흐릿해져 오는 시야 너머로 사내의 얼굴이 들어온다. 무슨 짓이지?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이 정신 나간 새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기에서 제가 이길 것이고 내기에서 승리하는 순간 전 선생에게서 이미 소중한 것을 빼앗고 난뒤일 거라고요. 어때요? 제가 틀렸습니까? 헛소리 집어치워. 어떻습니까? 선생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선생의 아내를 담보로 한 내기가 즐거우셨습니까? 개자식. 온몸이 결박되어 꼼짝할 수 없었다. 아마 로퍼에 의해 단단히 묶인 모양이다. 사내가 주머니 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에 불을 붙이며 뒷주머니에서 꺼낸 건 피가 흥건히 묻은 흉기였다. 덕구는 있는 힘껏 몸을 비틀었다.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몸서리쳤지만 그럴 외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 정도는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힘없이 나른해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공포 소재가 아닌가. 공포 소설에서나 등장할 법한 일이 그에게 벌어지고 있었다. 꿈만 같은 상황이다. 어쩌면 전세는 애시당초 역전되어 있었고 애초부터 주객은 전도되어 있었다. 사내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사내의 말이 맞았다. 자신을 집안에 들인 것을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는. 그래, 처음부터 손해보는 내기를 시작한 것이다. 만약 내기에서 이겼다고 해도 사내가 말한 원하는 것은 분명 아내의 머리였을 것이 분명하다. 부질없다. 다 틀렸어. 이제 끝이다. 사내가 덕구의 얼굴로 흉기를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꽤 아플 거야. 덕구의 비명이 속사포처럼 전해진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망가진 괴종시계가 새벽 1시 반에 정지해 있었다. 거실 바닥엔 누군가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주방에서 호련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드리워진 어둠새로 어렴풋이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덕구의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톱날이 들려 있었다. 조금 전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칫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가 그의 얼굴로 흉기를 가져다 대는 순간 약효가 나타난 것이다. 덕구는 바닥에 쓰러진 사내를 가엾게 바라보았다. 하마터면 당할 뻔했지 뭐야. 시퍼렇게 날이 선 톱날을 어루만지며 그는 잠시 사색에 잠겼다. 그러고는 쓰러진 사내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놀라운 사실. 분명 사내의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다면 그는 어안이 벙벙해져 그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덕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네 녀석을 집으로 들였을까? 누군지도 모르는 네 녀석을 말이야. 그것도 이 야심한 밤에 말이야. 덕구는 쓰러진 사내의 귓가에 계속해서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난 수상한 사람한테 함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네 녀석이 처음 초인종 누를 때 말이야. 난 그때 주방으로 향했다. 그러고 네 녀석과 함께 마실 술과 네 녀석의 술잔을 준비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덕구는 식탁 위에 놓인 사내의 술잔을 들며 연신 말을 이었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네 녀석 잔에 독을 묻혔다고 말한 적이 있을 거야. 네 녀석은 독이 묻은 이 잔으로 신나게 술을 퍼마셨고, 그러니까 네 녀석이 머리가 나쁜 거야. 덕구는 톱을 좌우로 흔들며 사내의 목을 톱질하기 시작했다. 연약한 피부는 단단하고 날카로운 톱날에 의해 순식간에 초토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었지. 흉기를 든 네 녀석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독의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만 했지. 뜻밖에도 네 녀석이 수상한 내기를 제의하더구나. 내가 고마웠지. 덕구는 사내의 머리를 완전히 뜯어냈다.
사내의 눈은 뭔가를 말하려는 듯 보였다. 덕구는 두꺼운 노끈을 사내의 머리에 연결했다. 그리곤 괴종시계의 문을 열었다. 괴정시계 안에 사람이 들어있을 거라고. 미래를 보는 예지력 하나만큼은 진짜 탁월하네. 잠시 후 괴종시계의 종이 대롱대롱 매달린 사내의 머리와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